마지막으로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계정을 세팅을 하시고, 관리자 계정에 이제 처음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될지 처음엔 난감해 하실 텐데, 이제 해피톡 가이드라고 해서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에 보시면 고급 설정란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제 크게는 이렇게 12가지 내용을 다 세팅을 하시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웨비나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제일 관련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12개 메뉴를 오늘 다 할 수 있나요? 네, 간략하게나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들어왔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네, 제가 이제 계정에 처음에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채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3번입니다. 채팅 버튼 달기 메뉴입니다. 그렇죠. 플로팅 버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플로팅 버튼을 어떻게 다느냐.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거죠. 저희 해피톡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플로팅 버튼이 세 가지가 떠 있는데, 이 세 개의 버튼을 어떤 식으로 띄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이런 건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이나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이제 관련 지식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다가 스크립트만 달아 놓으실 수 있다면, 또는 블로그에나 아니면 앱에다가 배너를 띄우실 수 있다면 그 관련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직접도 충분히 다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 3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팅 버튼 달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보시면 카카오톡 탭, 그리고 네이버 톡톡, 그리고 해피톡에 이렇게 세 가지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톡에서 보면 아래에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복사하셔가지고 배너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상에 게재를 하시면 저희와 같은 그 버튼이 뜨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복사만 해서 붙여 넣으시면 버튼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버튼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혀 이런 지식이 없으셔도 그 스크립트 창에 접속만 하실 수 있으면 바로 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개발자 도구상에서 또는 HTML 소스를 다루실 수 있으시다면 이 소스를 넣으시면 되시고, 그 밖에 밑에 보면 URL 복사하기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호출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 호출 링크를 띄운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예. 네. 근데 이것만 호출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오피스 파일에서 하이퍼링크 설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요값만 붙여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이퍼링크로 이 값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고객분들이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타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뭔가, 이제 버튼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는데 카카오톡은 어떻게 연동해? 라고 그렇죠. 이제 문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나 이제 네이버 톡톡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채팅 응대 채널 연동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채팅 응대 채널 연동을 클릭을 하면 이제 카카오톡 연동, 네이버 톡톡 연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지 팝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차례로 밟으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영업일 1일이나 아니면 2일 안에 이제 승인이 완료되고 연동이 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플러스 친구 아이디나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 네이버 아이디를 연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톡톡 프로필이라고 하고 카카오톡의 경우는 플러스 친구 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올려주시면 연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 놓으셔서 이것만 따라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카카오톡의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허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플러스 친구 비즈니스 등록이 필요한데요.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시고 나서 비즈니스 인증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인증을 하셔야지만 저희 이제 상담톡이나 아니면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친구 관리자 화면단에서 이런 식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승인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영업일 5일이나 10일 안에서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저희 상담톡에다가 연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는 이렇게 마스킹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셔야지 이제 반려가 되지 않고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톡이나 또는 네이버 톡톡이 연동이 되고 나면 대시보드 상에서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창으로 이렇게 연동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채팅 버튼도 다 달았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환경 설정들, 여러 이제 상담 분류도 그렇죠. 좋고, 상담은 배정도 해야 되고. 네, 배정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조건 설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 조건 설정 안에서는 이제 업무 시간을 세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원 평가받는 기능, 자동 종료 기능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담 분류를 세팅하는 메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면 좌측에 기본 조건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상담 분류 관리라고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상담 배분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타야 되는 로직, 그래서 분류하고 배분을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조건 설정에서 시간이나 또는 이제 그 밖에 다른 환경 설정을 세팅을 하시면 거의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분류부터 가볼까요? 상담 분류는 이제 콜센터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콜센터에서도 전화를 한번 끊고 나서 후처리를 할 때 이 고객이 어떤 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했는지들을 다 기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채팅을 하나 끝마치고 나서도 대분류나 이렇게 중분류로 이 고객의 채팅이 어떤 문의였다라는 걸 세팅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혹시 ARS 안내에 나오는 1번을 누르시면 뭐 2번을 누르시면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가요? 뭐 이제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상담이 끝날 때 저희 채팅은 이 구분값을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담 배분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류를 세팅을 해놓고 나면 배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 배정, 그리고 수동 배정, 하이브리드 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동 배정은 고객이 유입이 됐을 때 상담원들에게 알아서 배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임의 균등 배분이라고 함은 상담 건수를 작게 받고 있는 상담원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수동 배정의 경우는 상담원이 모든 접수된 건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접수된 건들을 끌고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개의 상담이 유입이 됐는데 1번, 2번 상담을 가져가서 내가 상담을 할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정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배정 안에 이제 상담 분류별 상담원 지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온라인 지점문이나 계약 조회의 중분류값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각각의 중분류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측에 지금 실제 상담 중인 상담원 리스트가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 조회로 들어온 상담은 이 상담원 두 분이 맡아서 전담해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추가로 민수라는 상담원이 이제 계약 조회에 전담을 해서 상담을 하시게 될 경우는 이 민수를 클릭을 해서 배정 등록을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계약 조회 안에 철수, 민수, 예은이라는 상담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매니저의 철수가 있는데 상담원에도 철수가 있거든요. 그럼 매니저는 매니저를 하면서 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권한 관리가 이제 최상위에 이제 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매니저 그리고 상담원이 있는데 매니저나 관리자까지도 상담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니저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뭔가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분들은 휴식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날 상담을 하지 않는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뭐 반차를 냈다든지 휴무일로 등록되어 있는 상담원들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담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본 조건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설정이군요. 네. 기본 조건 설정에서는 먼저 채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서 상담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자동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답변 기간으로 구분을 지어서 10분 단위로 이제 아까 상담하기 화면에서 보셨듯이 고객한테 이제 상담원이 대답을 한 뒤에 이제 바로 종료를 하면 좀 무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동 종료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상담원이 답변을 했는데 고객이 답이 없으면 고객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료하는 시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상담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식사 시간의 경우는 일괄로 식사도 하실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상담원이 나눠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 일괄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개별로 설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고객이랑 상담을 마친 후에 고객한테 이제 별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나중에 통계로도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원들의 KPI라든지 관련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보면 상담 건수 제한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전화상으로도 고객이 갑자기 유입이 많이 되면 포기호라고 해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동일하게 채팅창에서도 특정 건수 이상으로 유입이 될 경우 그 이상으로 들어온 고객부터는 상담을 받을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음성보다 채팅이 더 많은 수를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상담원 대비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전화 한 번에 한 명만 받게 되지만 채팅 상담은 뭐 한 명이 5명의 상담도 진행이 가능하고 10명, 20명도 가능한데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캐파를 딱 정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까 상담하기 화면에서 보셨던 템플릿 화면입니다. 이 템플릿의 카테고리를 먼저 등록하실 수도 있고 이제 공유 템플릿이라고 해서 미리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체 템플릿을 한꺼번에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휴무일 근무 관리 메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달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레 24일에 특정 고객이라기보다 상담원
누군가가 이제 휴가를 쓴다 또는 반차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상담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무 시간으로 뭐 12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6시까지를 세팅을 해 놓으시면 반차로 이제 등록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국가 공휴일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관리자단에서는 매달 한 번씩 휴무일로 리스트를 이제 휴무일 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자동 메시지 관리 메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담 상태에서 시스템 메시지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나가게 되는 메시지, 또는 모든 상담원이 지금 상담을 받을 수 없을 때 나가는 상담 불가 메시지, 그리고 아래에 보면 비지타임 안내 메시지라고 해서 언제든지 좋으니까 인사말 뒤에 고객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사조차 미리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관리자가 이 비지타임 안내 메시지를 설정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고객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같이 딸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놨다가 관리자가 지금 콜이 몰린다라고 하면 기능을 활성화했다가 또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오프를 하셨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상담 건수 초과 메시지도 이제 캐파 이상으로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 나가는 메시지를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시간 메시지도 있고요. 다섯 번째 메뉴는 금지어 관리입니다. 금지어는 여러 가지 이제 비속어나 이제 욕설들을 저희가 상담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마 음성 대비해서 가장 큰 기능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표기된 단어들을 고객이 썼을 경우엔 이 단어들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상담원들에게 상담 채팅방 안에 아스타 처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속어를 고객이 쓴다면 이제 땡땡 표시돼서 표기가 될 겁니다. 이게 저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추가로 이제 더 추가를 하시거나 수정도 가능하신 거고요. 네, 삭제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챗봇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저희 이제 챗봇 만들기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면 별도 이제 웹페이지가 뜨면서 에디터가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가 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쓸 시나리오들만 이렇게 on으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n으로 돌려놓으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고객이 상담을 시작했을 때 카테고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 상담 안에서 보시면 채팅 상담을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먼저 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셔서 필요할 때 어떤 기능을 꼈다가 또 그 기능이 필요 없을 때는 오프하셨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저희가 테스트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화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대학교라고 하는 시나리오 안에서 대화 1, 2, 3, 4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시작에서부터 화살표를 통해서 상담이 쭉쭉 이어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화살표를 통해서 고객이 특정 버튼 또는 객관식을 클릭할 때마다 다음 대화로 넘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걸 확인하시는 방법 시뮬레이션은 이 버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나리오가 구동하는 걸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화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화를 추가하는 버튼이 상단에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신규 대화가 이렇게 하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대화창이 하나가 떴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해피봇 출력 메시지는 고객한테 보여지는 자동응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링크, 텍스트들을 고객들한테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텍스트로 하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봇 텍스트를 챗봇 응답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추가로 뭐 버튼이 이제 URL을 등록하는 기능인데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이렇게 링크 버튼명을 입력하실 수 있고 임의로 아무런 주소를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응답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나가는 멘트를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필드,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면 객관식, 주관식이면 주관식 이렇게 가능한데요. 주관식은 고객 입력 메시지 밑에 텍스트를 누르시면 되고, 객관식은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뜨게 됐죠? 만약에 객관식을 하나 더 누르시려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하나 지우고 의료정보과로 들어오는 상담을 제가 만든 대화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이 고객 선택 버튼 하나를 다시 이 학번과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대화로 넘겨서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담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시작이 될 테고 의료정보과에서 제가 만든 대화로 지금 연결시켰죠. 이걸 클릭하면 제가 이제 챗봇이라고 만든 이 텍스트와 그리고 링크 버튼 그리고 객관식 버튼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객관식 버튼을 누르면 제가 또 다시 연결시켰던 뒤에 있는 학과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뜨게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네요. 이게 혹시 이 보기나 이 뎁스는 뭐 몇 단까지 된다, 몇 개까지 된다 이런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이 도화지 창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하면. 계속해서 자동응답을 FAQ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핫키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대화에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핫키도 있을 거고 이전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핫키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의 경우에서는 자, 대화 4번이 이제 마지막 대화니까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화 4번에서는 대화 끝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핫키를 이렇게 4가지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핫키 안에는 시나리오 처음으로 돌아가는 핫키 그리고 상담원을 연결하는 핫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핫키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핫키 상담원 연결 시에도 각 분류별로 통하게끔 하는 핫키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대화에서 특정 문의 유형으로 넘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문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담원에게도 배정시킬 수 있는 로직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챗봇을 통해서도 특정 문의 유형의 특정 상담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챗봇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나리오를 다시 제가 열어보면 의료정보과를 선택하면 마지막인 채팅 내용이 나오고 핫키가 이렇게 4가지가 뿌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챗봇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 챗봇은 이제 에디터에서 만들었으니까 설정하는 방법은 이 아래에 있는 챗봇 설정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챗봇을 사용할지 말지 그리고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도 이 챗봇 설정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상담 정보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정보 관리 메뉴 안에서는 이 하단에 보시면 영역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상담원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던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아까 이제 계좌 정보나 아니면 HTS 화면을 뿌려놓고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화면에서 다시 보시죠. 예를 들어, 예, 고객의 주문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나 아니면 주식 거래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이 연결 URL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값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고객분의 이제 특정 고객 식별키 값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들어왔으면 홍길동에 해당하는 주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을 여기다가 URL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별도의 어떤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화면에 URL만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뒷단에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값을 하나만 매핑시켜주면 그 고객에 대한 페이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처음에 지금 주문 정보가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파라미터 값을 다른 정보로 바꾸고 네, 주문 정보로 제가 버튼명을 변경을 해서 적용을 시킨 뒤에 다시 한번 화면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 보시면 아까는 이제 주문 정보란에서 고객의 주문 내역이 보였다면 지금은 다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각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설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관련 분들 이제 조금이라도 개발 관련 지식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고객사에서 전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쪽에 유지 보수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 부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 버튼 달기 메뉴. 아까 이제 버튼을 달 때 이 스크립트로 달면 된다 또는 이 URL로 달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스 보기 안에 이런 링크라든지 URL을 복사하게 되면 이 해당 주소 값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 아이디 그리고 디비전 아이디 사이트 UI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카테고리 아이디랑 디비전 아이디는 뭐냐면 상담 분류 중에서 대분류와 중분류를 매칭시킬 수 있는 코드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상담 분류 관리 내에서 각 대분류에 적혀져 있는 옆에 있는 이 숫자 코드가 이 다섯 글자의 숫자 코드가 이 버튼 URL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UID에 있는 파라미터 값이 이 ID 값이 상담원이 보게 되는 고객의 식별 키 값이 되는 거죠. 아, 고객의 로그인 정보인가요? 네. 그래서 이 버튼 URL에 예를 들어서 기존 로그인된 고객들한테 버튼을 노출시켜서 그 버튼을 통해서 유입을 받을 때 보통의 전화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텐데 이걸 미리 인증을 받고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트 UID 값에 홍길동이라는 아이디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 상담하기 화면상에서 고객의 홍길동 값을 확인한 상태로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담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 저 W에 지금 코드 값이 되어 있는 W들이 사실은 이제 챗봇에 있는 시나리오들이잖아요. 네. 그러시면 그 챗봇에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을 때 그 W 값이 지정이 될 것이고 챗봇을 통해 왔을 때는 W나 중분류가 어느 정도 고객에게 지정이 된 다음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챗봇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코드를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인위적인 분류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어설프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만 들으시면 뭔지 정말 모르고 복잡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신 내용으로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면 저희 이제 운영팀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버튼 가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을 인증하는 방법 또는 챗보단에서 특정 루트로 상담원에게 배분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오늘 사실 설명 주시기로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는데, 상담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 저장해 놓은 기능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챗봇 시나리오 안에서 또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 수집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수집 절차나 아니면 동의 문구가 다 다르실 테니까 인사말이라든지 또는 챗봇을 시작하실 때 수집 절차에 동의 버튼을 하나를 두신 다음에 상담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정보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오늘 교육 내용 녹화본 온라인에 언제 어느 경로로 업데이트 예정이신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교육도 저희 유튜브에서 다우데이터 아니면 해피톡으로 검색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웨비나 내용도 동일하게 유튜브로 업로드를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올려놓으면 이메일로 다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떤 메시지가 뜨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건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어렵네요. 저 부분이 엄청 궁금한데 라고 말씀 주신 분도 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교육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교육을 드릴 거고 업데이트 드릴 때도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웨비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 다음 웨비나 때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웨비나 내용은 저희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런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각 고객사별로 응대를 하시는 플로우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부득이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특정 기능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스텀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나열을 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뭐 보편적인 말씀들을 드렸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고객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적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도 조금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내용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우데이터 MB사업팀 연주홍 차장이었고요. 수고해주신 MBI 솔루션 강보성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아까 이제 채팅 버튼 달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어렵다고 한 내용에 이제 도움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달기 우측에 보면 API SDK 문서 보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로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 홈페이지 그 해피톡 화면상의 도움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웨비나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해 주시면 저희가 점점 더워지는 이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기프티콘 보내드리니까요. 설문조사 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